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이 프로젝트를 위한 열정과 팁을 그대에게 발표를 맡은 유민호입니다. 네, 저는 협업 툴 플로우를 만들고 있는 풀스택 개발자이고요. 이번 시간을 통해 좀 듣는 분들이 나도 좀 토이 프로젝트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누군가한테 열정거리가 될 만한 제가 만드는 토이 프로젝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주변을 둘러보면 꾸준하게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꾸준하게 쓰는 글을 보면 느끼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좋은 생각들로 깨우침을 얻을 때도 있고, 좋은 정보들로 실제로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무엇보다 저도 꾸준하게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생기더라고요. 요창님도 꾸준히 포스팅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은 동기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글을 계속 챙겨보고 싶어서 뭐 구독이나 팔로잉 같은 것을 하긴 하는데 그 플랫폼이 좀 다양했어요. 뭐 미디엄, 브런치, 티스토리, 벨로그,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워낙 플랫폼이 다양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블로그를 링크로 좀 저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크롬 북마커에 두고 저장해 두고 계속 수시로 들어가곤 했어요. 근데 좀 이 부분에 약간 불편함이 생겨서 이거 한번 토이 프로젝트로 만들어 보자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토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당장에 급한 건 아니니까 뭔가 기술적인 성장도 하고 싶다. 그리고 평소 배우고 싶었던 기술 스택을 좀 뭔가 이번 기회에 배워보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배워가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돼서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회사 일이 바쁘면 뭐 한동안 개발을 못하기도 했고, 또 이제 아기가 돌이 지나서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봐줄 만한 프로덕트가 나오기는 1년이 지났고, 아직은 뭐 목표한 기능들도 많이 남았고 아직 디테일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토이 프로젝트 했다고 명함을 내밀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소개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슬로건이랑 이름은 함께 기록하며 성장하는 팀 블로그 플랫폼 팀로그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알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팀이 한 개도 없어가지고 제가 직접 챙겨보고 싶은 블로그들을 수집해서 몇 개 팀으로 묶어보았습니다. 제가 가장 쉽게 팀을 묶는 방법은 스타트업 개발자분들이 있으니까 뭔가 스타트업 회사별로 묶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우한 형제들도 이제 유명하니까 이제 개발팀 로고를 한번 만들어 보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확실히 우한 형제들 개발팀 로고를 보니까 주간 게시물도 많고 제가 뭐 잔디라고 하는 팀 잔디라는 기능을 만든 게 있는데 굉장히 빽빽하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보고 역시는 역시다라고 느꼈습니다. 네. 토이 프로젝트를 알려본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의미 있던 순간이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팀원들의 블로그가 제 토이 프로젝트에서 묶여 모두의 글을 볼 수 있었던 순간이에요. 지금 8명의 팀원들이 지금 이 팀 로고에 들어와 있는데 꾸준하게 잔디를 만들고 글을 쓰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최근에 좀 저조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팀원들에게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프로젝트 공유 SNS인 디스콰이엇의 실시간 트렌딩 프로덕트 1위가 된 순간이에요. 그래서 평소 즐겨보던 플랫폼이었는데 제 토이 프로젝트를 새벽에 올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5위, 뭐 4위, 3위, 2위, 1위 해가지고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뭔가 대박이 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제 와이프한테 1등 했다고 자랑하고 막 그랬더니 와이프가 하는 말은 돈 많이 벌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그랬고 하여튼 뭔가 토이 프로젝트가 토이다 보니까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가볍다 보니까 좀 꾸준히 개발했던 것 같고 또 이러한 경험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좋은 생각이 들었을 때 토이 프로젝트 하기 좀 쉬울 것 같았고 그래서 끝까지 개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제가 도중에 중단해버리면 뭔가 실패일 것 같아서 악착같이 개발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앞에서 민철님이 말했듯이 토이 프로젝트로 대박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꾸준히 디벨롭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 토이 프로젝트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지금부터는 토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는 분들께 조금 팁이 될 만한 것들을 소개해보려고 해요. 1년 동안 토이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프로덕트가 그냥 탄생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뭐 개발뿐만 아니라 디자인, 마케팅, 뭐 데이터 분석 등 고려할 요소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몇 가지 요소를 짚어서 이것저것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개발 카테고리에서 PWA를 소개해보려고 해요. 사이드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하면 웹사이트를 만들 수도 있고 앱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앱은
뭐 안드로이드 전용 앱, 뭐 아이폰 전용 앱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각자의 개발 환경에 맞춰 개발이 되어져요. 근데 뭐 만약에 웹사이트만 만들면 모바일 접근이 좀 잘 안 되니까 아쉽고, 또 아이폰만 만들면 안드로이드에서 다운받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아쉬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PWA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플레임은 프로그레시브 웹 앱이고요. 웹 기술로 모바일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웹 하나만 만들면 모바일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제 토이 프로젝트도 PWA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용 앱을 따로 만든 건 아닌데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람들이 모바일로 접근해서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디자인할 영역이 너무 크면 싫어서 웹도 그냥 모바일 뷰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점이 있었고, 사실 이거 말고도 뭐 플러터나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크로스 플랫폼 뭐 프레임워크라는 것도 있어요. 되게 좋은데 일단 쉽게 개발하고 뭔가 웹 개발자라면 PWA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소개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카테고리에서는 눈누라는 사이트와 언드로우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디자인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폰트를 바꿔줘도 토이 프로젝트의 품질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눈누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다양한 폰트를 만나볼 수 있고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토이 프로젝트도 이곳에서 프리텐다드라는 폰트를 문명처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기본 폰트로 적용했는데 확실히 좀 퀄리티가 있어 보이는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언드로우.co라는 사이트를 들어가면 뭔가 테마 컬러에 맞게 다양한 일러스트 디자인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토이 프로젝트도 밋밋할 만한 군데군데 장소에다가 일러스트 디자인을 녹이면 좀 더 품질이 높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카테고리의 디스콰이엇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프로덕트 헌트라는 테크 스타트업계의 글로벌 빌보드 차트 같은 유명한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한국의 프로덕트 헌트 하면은 디스콰이엇이라고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토이 프로젝트 해야겠다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계속 보게 됐었는데, 그곳이 꼭 토이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곳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이야기를 그곳에 소개를 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고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제 토이 프로젝트도 이곳에서 소개해가지고 앞에 말했듯이 트렌딩 프로덕트 1위를 해서 굉장히 좀 재미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뭐 보통은 AWS의 뭐 EC2 뭐 이런 걸로 서버를 간단하게 올려볼 수도 있는데, 뭐 라이트세일이라는 서비스를 활용해서 손쉽게 올려볼 수도 있고, 뭐 플래티콘.com이라고 다양한 아이콘을 만나볼 수도 있고, 뭐 리튼이라고 하는 걸 활용하면 마케팅 문구를 얻을 수도 있고, 요즘에는 굿즈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마플샵이라는 또 서비스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토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갈 수도 있고, 타이폼, 뭐 구글 애널리틱스, 요즘에는 또 노코드 툴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개발 없이도 손쉽게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토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시지 않더라도 여기 있는 부분들을 잘 좀 눈여겨봤다가 직접 만들려고 하실 때 이 키워드들을 직접 검색해 보셔서 감을 익히신 다음에 다음 하실 프로젝트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아마 요청님이 그 링크를 아마 정리해서 공유해 주실 거라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했던 열정거리와 팁이 끝났고요. 제가 요창님이 지금 계속 그 라이트닝 토크? 지금 푸수다로 이름이 좀 바뀐 것 같은데, 네, 그거를 1회 때부터 계속 지켜봤어요. 그래서 참가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저도 이제 요창님이랑 같은 비전 공자 개발자이기도 해가지고, 썰도 한번 풀어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생각을 했는데 용기를 못 냈죠. 이번에는 그래도 좀 용기 내서 참가하게 되었고,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주제로 또 참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이 프로젝트가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또 이롭거든요. 그리고 라이트닝 토크 참가하시는 분들이 꼭 블로그를 홍보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홍보하시는 그 토크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의 팀을 만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민호였습니다. 민호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아마 댓글창이랑 저희와 좀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그 반응은 조금 늦게 올릴 것 같은데, 중간에 이제 온 댓글 먼저 보면은 잔디 놓치지 않을 거라고. 네. 일영홍님인데 홍일영님인지 일영홍님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운그룹님이 모든 개발자가 정원사지요 하고, 그리고 아이리스님은 최대 관심사는 PWA라고 지금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운그룹님이 그 디스콰이어렛에서 1등 하는 것 봤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전 최근에나 알게 돼가지고 잘 몰랐는데 다들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꽤 좋은 업적을 달성하신 것 같아서 다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한 네, 번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런 영광의 순간을 얻은 적이 없는데 그리고 민호님이 새로 링크를 주셨는데 팀로그 이것도 올려드릴게요. 그게 그 팀로그.팀이라는 게 이제 본 사이트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 운영하는 플랫폼이 따지면 5개가 있거든요. 뭐 와, 티스토리도 있고 뭐 벨로그도 있고 네이버 블로그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뭐 브런치도 있는데 유지하는 건 2개밖에 없긴 해요. 뭐 네이버랑 티스토리만 하는데 이렇게 묶어가지고 저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장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서. 오, 근데 요즘에는 사이트 만드느라 잔디가 아주 망가졌습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 글을 꽤 많이 쓰셨네요. 네. 아, 네네. 오, 멋지십니다. 아, 이렇게 홍보하기도 되게 좋네요. 자기가 흩어져 있는 글들이 있으면 모아서 소개하기도 좋아서. 아하. 저는 예전 블로그가 완전 버려져가지고 지금은 미디엄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모아서 보여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민호님한테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면 댓글로 이제 알려주시면 민호님이랑 더 얘기 나눠보고 할게요. 아마 토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사항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들어가고 나서 개인적으로 되게 놀랬던 거는 저희 회사 분들이 이렇게 많이 글을 쓰고 있다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깜짝 놀랐고, 전에 저랑 그 일했던 동료분이 저희 회사에 지금 최대 지분을 갖고 계세요. 글을 엄청나게 쓰시기 때문에 그분의 포스팅 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한번 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갑자기 채팅창이 어디 갔지? 아, 준희님이 제 잔디밭은 사막화되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사막화는 그 회사에서 깃허브를 안 쓰면 그 많이 찾아옵니다. 사실 다들. 저도 깃허브 쓰는 상황이다가 그 지금 사내에서 쓰는 깃랩으로 변경되면서 그 뭐 없어요. 이러다가 곧 사막으로 변할 것 같은 상황이라서. 네, 그렇고 트루님이 이트루님이네요. 너무 멋있습니다. 짝짝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많이들 보고 계신데 이건 PWA이면 요거 데스크톱에 올릴 수도 그 바탕화면에 올릴 수 있는 거네요. 아, 여기 크롬에서 이 버튼이 뜨는군요. 네, 팀로그 맞습니다. 설치. 아하. 오, 네, 이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뜨네요. 팀로그라고 앱이 그냥 생겨버리네요. 호호. 오, 좋습니다. 네네. 짠. 네. 그렇고 다른 질문들 있는지 좀 더 제가 좀 더 기다리고요. 아, 준희님이 그 질문 주셨습니다. 사용한 기술들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아, 네. 그 사용한 기술은 제가 일부러 그 설정창에다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팀로그 들어가시면 우측 상단에 설정 들어가시면 아마 그 맨 아래에 팀로그의 기술 스택이 있거든요. 아하, 여기 있군요. 제가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에 아마 다들 들어가 보시면 있을 것 같은데 뭐 뷰, 뭐 타입스크립트, 네스트.js, 뭐 빛, 뭐 하고 뭐 프리즈마 쓰고 뭐 이것저것 있습니다. 이런 것 좀 아, 해서 만들었어요. 네네. 오, 프리즈마 쓰셨군요. 네. 저는 프리즈마 경험은 없어가지고 다들 좋다고 얘기하시고 해서 네, 한번 준희님이 한번 들어가 보신다고 얘기해 주시네요. 네, 들어가 보시면 남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는 것만으로 또 학습이 되는 게 있어서. 근데 이게 신기하게 그 기술에 별이 붙어 있는데 이건 깃허브에서 가지고 오는 건가요? 제가 하드 코딩으로 잘 넣어놨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아, 그쵸. 지금은 더 올라가 있을 거예요. 네. 아, 별이 이렇게 많군요, 뷰가. 전혀, 네, 어느 순간부터는 코드만 짜지 이제 그런 걸 보지 않아가지고.
잘 몰랐네요. 네. 쿵푸어슬님이 발표자 두 분 다 뷰 쓰셨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뷰 그러게요. 저도 생각보다 리액트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 분 다 뷰여서 마지막 발표자분은 뭐 썼는지 그 들어보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뭐 쓰는지 조금 더 나올 것 같은데 모수가 좀 작아서 그걸 평균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네네. 민호님이 발표 잘 해주셨고 지금 질문 답변 잘 해주시고 계신데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한 번만 알려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중간에 추첨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이랑 똑같이 또 추첨할 거를 제가 안 가져와가지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그 추첨기를 가지고 올게요. 저번에도 이러시더라고요. 돌아왔습니다. 다들 댓글창에서 놀래고 계신데 민호님 고생 많으셨고요. 데자뷰가 있는 것 같다 계시네. 네, 아니고요. 네, 고생 많이 하셨고 네. 다른 질문들 더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계속 남겨주세요. 나중에 시간 되면 민호님한테 다시 여쭤봐도 되고 그 내용을 다시 공지할 수도 있으니까요. 민호님 발표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진행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대기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민호님도 이제 발표가 끝나셨기 때문에 편하게 누워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마지막 발표를 앞두고 그냥 끝나면 좀 아쉽잖아요, 그죠? 민철님도 이제 댓글창에 오셨습니다. 뷰2랑 뷰티파이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댓글로 알려주고 계세요. 그 사이에 제가 추첨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거 지난번에 썼던 카드인지 모르겠는데 슬리핑 퀸즈라고 저희 아이들이 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카드들이 있습니다. 카드들이 있는데 여기 숫자가 대략 1부터 대충 10까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더하기를 해야 되는 카드들이라서 있고 중간에 이런 특수 카드들이 있어요. 이런 그 왕카드 혹은 조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커 뭐 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할게요. 숫자 카드는 숫자 그대로 그 다음에 특수 카드가 나오면은 특수 카드는 11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댓글창에 1부터 11까지 중에서 마음에 드는 숫자를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그 주작 없이 카드를 뽑아가지고 당첨되신 분들에게 선물하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하기는 배민 선물하기고요. 네, 그쵸. 네, 작은 도움이 되시라고 보내드립니다. 네. 네, 지금 댓글을 주고 계신데 이게 생각보다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몇 분 안 계세요. 그래서 저희 소소한 방송이기 때문에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런 의미에서 채팅을 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뽑는 시점에서 거기까지 잘라볼게요. 제 눈에 보이는 걸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섞어가지고 대충 다 치신 것 같아요. 지금 채팅이 더 안 올라오는 거 보니까 대충 다 치신 것 같습니다. 발표자분들도 치셔도 돼요. 네, 쭉쭉 됐죠. 그러면 이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주작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화면상 여러분들이 보이는 곳에서 오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그냥 오디오로 있고 영상으로 그게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앞에 있는 카드는 특수 카드라서 요걸 뽑지 않고요. 중간 어디쯤에서 뽑아 보겠습니다. 자, 짠. 4가 나왔습니다. 멍멍이가 그려져 있는 4가 있으신지 볼게요. 4가 4가 없어요. 한 번 더 뽑아 보겠습니다. 4가 없네. 한 번 더 뽑아 보겠습니다. 준희님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타셨는데 안 되고요. 네, 아무도 없네요. 이거 기준으로 볼 거예요. 네, 짜잔. 짠. 이번에 무당벌레 나왔습니다. 6 무당벌레 6 있나요? 6 진님, 이령홍님, 헬로우 JS님 이렇게 세 분이시네요. 네, 이렇게 세 분이십니다. 네, 좀 전에 4였고 지금 6입니다. 네, 6. 네네. 지금 당첨되신 분들, 자기 6 쓰신 분들 다시 읽어드릴게요. 진님, 이령홍님, 헬로우 JS님 요 세 분이 당첨이 되셨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제가 이 댓글창에 제 이메일을 적어 놓을 거예요. 여기에 내가 당첨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다 이 라이브가 끝난 다음에 그 선물하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작은 추첨이 있어서 이제 이걸 소구한 거고, 이게 스폰서가 있으면 제 돈이 안 나갈 텐데 이런 너무 작고 작은 방송에서 그런 거 없고요. 네. 다음 발표자분을 이제 모실 때가 됐죠. 자, 마지막 발표자분은 너구리님입니다. 제가 이렇게 유명하신지 모르고 제가 감히 발표를 부탁드렸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숨 참고 계신 분 계시죠? 지금? 네, 덕분에 지금 아주 흥행하고 있습니다. 저 너구리님을 잠깐 모셔볼게요. 저 너구리님을 모시고, 자, 너구리님 혹시 얘기하실 수 있나요? 들리시나요? 아, 네, 절 잘 들립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특별히 소개를 먼저 드리면 너구리님이 생각보다 발표 내용을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발표를 이어갈까 발표자 사전 모임 때 논의가 좀 있었는데, 그때 나온 아이디어가 너구리님 혼자 길게 하긴 너무 힘드니까 이제 티키타카를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급히 너구리님이랑 새로운 포맷으로 마치 흔한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도 될까요, 너구리님? 예,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선은 그러면 너구리님이 누구신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편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저는 강원도 강릉시에서 산속동굴에서 음지의 땅에서 나무라고 과일만 먹고 살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돈 벌고 먹기 위해 서울로 뛰쳐올라온 너구리라고 합니다. 현재는 서울숲 주변에서 인간으로 등급해 살고 있고요. 네, 그런 설정이라고 봐주시면 되시고, 실제 이름은 신도윤이고요. 네, 현재는 지금 베트남 식당에서 호랄바하면서 이제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처음 제가 너구리님을 트위터로 봤을 때 이런 컨셉을 유지한다고 하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네. 그래도 성함이 있으신 분입니다. 너구리는 아니고 성함이 있으세요. 네. 댓글창이 웃깁니다 지금. 구리님 저는 득접 들어서 아니까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이런 거 있고요. 윤호바님이 이제 마늘 먹고 오시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열화와 같은 채팅 감사하고요. 질문 요거 나중에 중간에 잠깐 끼워 넣어 볼게요. 요거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도하님이 무슨 너씨인가요? 라고. 너구리는 아시다시피 동물의 이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씨의 의미는 없고요. 이제 인간으로 쓰고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 신이라는 그 성은 풍산신씨 쓰고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당황스러운 질문. 오늘 제가 보니까 꿀잼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네, 다들 채팅창으로 많은 반응해 주셔서 좀 당황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빠르게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좀 물어볼게요. 이제 프로젝트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거 해결하려고 만드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이제 웨이세컨드라는 웨이팅 관리 솔루션이에요. 흔히들 이제 밖에서 많이 보시는 테이블링과 예서, 나우 웨이팅, 캐치 테이블처럼 그렇게 외부에서 이제 매장에 진입하기 위한 웨이팅 관리 솔루션이고요. 프로젝트 특징이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B2C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돼가지고 특정 분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프로젝트거든요.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다른 웨이팅 관리 솔루션 비슷하긴 한데 매장 내 대기 관리가 복잡했던 점을 좀 고려해서, 다른 곳은 이제 태블릿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QR코드로 고객이 대기 접수를 하고 이를 관리자가 핸드폰 등으로 편하게 이걸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걸 목적으로 만들었고, 그 프로젝트가 지금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드디어 오늘 런칭이 됐습니다. 안국점에 드디어 설치가 돼가지고. 근데 이제 실사용하는 거는 인원수가 많을 때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마 좀 토요일날쯤 주말쯤에 사용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그 프로젝트 지속적인 동향과 함께 이제 기능 개선과 추가 등을 좀 고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정착이 잘 되면 또 다른 매장에도 또 추가를 배치하면서 계속해서 좀 이어나갈 것 같아요. 네. 네네. 이거 내용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너구리님을
죄송합니다. 뵌 적이 있어가지고 여쭤보면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내용 얘기해 주시면 그때 얘기해 주신 것 중에 그 매장에서 원래 어떻게 웨이팅을 하고 있었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희가 지금 매장 내에서 현재는 흔히들 아시는 그 옥스포드 노트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약간 찢어서 쓸 수 있는 노트. 거기에다가 모두가 다 이제 필기를 하세요. 그 이름하고 그다음에 전화번호하고 인원수를 필기하셨거든요. 그 모습이 이제 매장별로 다 다르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많이들 이제 그 필체를 보면서 전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항상 이제 다른 분들 물어보세요. 필체 이거 번호 뭐인 것 같아? 번호 뭐인 것 같아? 물어보시거든요. 그걸 가지고 계속 번호 입력해서 또 전화를 하세요.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번거롭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누구한테 이게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일일이 그렇게 좀 체크하면서 이렇게 또 긋는 것도 번거롭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니까 차라리 그럼 이럴 거면 내가 만들기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되게 좋았던 게 그 문제를 포착하신 장면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필기체로 사람들이 적었을 때 숫자를 알아보기 힘들어서 이게 6인지 9인지 8인지 같은 걸 막 구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명확한 문제가 있었던 거 되게 재밌었고 하나는 또 요즘에 그 좀 민감한 거 중에 하나가 그 개인 정보가 나가는 거에 좀 민감하신데 그 코로나19 겪으면서 우리가 약간 그 다 알려진 곳에 핸드폰 번호 적는 거를 조금 꺼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인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제가 너무 많이 떠들고 있네요. 네. 네,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진행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알기로 시작이 굉장히 특이해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이제 시작점이 올해 딱 1월 3일이었어요. 날짜도 정확하게 딱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회식 자리가 있었어요. 그날 이제 아르바이트로서 제 직원으로서 그 직원분들하고 같이 회식 자리가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올해 이제 원대한 포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전반부에는 어느 매장을 올리고 후반부에는 또 추가로 매장 해가지고 여기 뭐 3호점 4호점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셨는데 하필 그때 그 회식에 제가 술을 엄청 진청 맞았어요. 진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화장실에서 자고 있을 정도로 엉망진창을 마셔가지고 근데 그 김에 사장님 포부를 듣다 보니까 이제 술 취한 김에 제가 말했어요. 사장님, 저도 사장님을 위해서 제가 이런 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화장실 그 변기 앞에서 머리 이렇게 박고 눈을 떠보니까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아요. 깨끗하게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출근을 하게 됐는데 근데 지금 그 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직원 동생들이 형 그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진짜 할 거예요? 뭔데? 형 어떻게 그런 거 만든다 했어요? 내가? 네. 내가? 네. 네. 여러분 만취한 상태에서 내뱉은 말을 주워담기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말조심을 생활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프로젝트가 어쩔 수 없이 약간 반자의 반타의적인 의미에서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네. 이게 저는 사실 이 얘기를 듣고 좀 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게 진실이 아닌 거를 다른 사람들이 짜고 얘기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 여기 저랑 똑같은 의심 하시는 분 있어요. 이거 직원분들 작당 모의였을지도. 아닙니다. 네, 그렇게 나쁜 분들은 아니라고. 그리고 좀 제가 특이하다고 생각한 건 그래도 만취 상태에서 내뱉은 말인데 책임을 지시려고 하신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사람이 말을 내뱉었으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흘러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조심을 푹 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님에게 충분한 그 알코올을 제공해드리면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뤄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제 프로젝트 시작하실 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어떤 목표를 가지셨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이 프로젝트를 했을 때 어떤 목표가 있다, 어떤 거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부트캠프를 제가 사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좀 참여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트캠프를 끝나고 나서 이제 개인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부트캠프 때 당시에 제가 이제 부족했던 부분들이라든가 좀
채워지지 못하는 욕망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어차피 만들 거라면 내가 써보고 싶은 것들은 다 써보자라고 생각해가지고 처음에 기술 아키텍처 짰을 때 막 타입스크립트 넣고 테스트 코드 짜기 위해서 뭐 제스트 넣고 스토리북 쓰고 네스트도 넣고 뭐 서버 구축도 해보고 뭐 이거 다 해보려고 막 넣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였고 백을 뭔가 해봐야 되는데 제가 백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백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참에 이제 FDD라고 파이어베이스 드리븐 디벨롭먼트라고 파이어베이스 주도 개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파이어베이스 좀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젝트 제안 문서 쓰고 필요 페이지 구상하면서 와이어프레임도 만들고 커밋 전략 같은 것도 막 짜보고 하는데 이게 이런 과정을 다 준비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프로젝트가 일단은 레퍼런스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레퍼런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 매장들 가서 직접 그런 웨이팅 어플들을 한번 써보고 그걸 영상을 찍어가지고 녹화도 해보고 아니면 또 유튜브에 찾아보면 가이드 영상들이 다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 찾아가지고 그런 것들 좀 참고해서 자료를 모았어요. 한편으로는 또 디자인 같은 것도 일단은 좀 찾아봐야 되니까 구글링이나 아니면 이제 비엔스라 해가지고 그런 디자인 포트폴리오 같은 사이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핀터레스트처럼 그런 사이트 찾아가지고 레퍼런스 찾으면서 디자인을 좀 준비했던 것 같아요. 네. 네네. FDD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도 파이어베이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댓글창에도 파이어베이스를 좋아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따봉을 이풍년님이 파이어베이스 따봉을 알려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이게 또 하다 보면 막상 뭐 처음에는 원대한 포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네, 너구리님이 이제 느낀 어려운 점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프로젝트 외적인 부분하고 내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외적인 부분들에서는 대표적인 게 체력적인 문제가 많이 커요. 진짜 체력적인 문제라는 게 아시다시피 홀알바나 주방 알바 이런 걸 해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상당히 되게 힘들어요. 몸을 쓰고 빠르게 움직이고 음식도 빨리빨리 준비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주체적으로 되게 많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느낀 게 체력이 국력이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알바하다 보니까 제 체력이 얼마나 작고 소중한 그 쇳덩구리 같은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퇴근하면 항상 코딩을 하는 것보다 침대로 가는 게 거의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매장이 지금 2~3개가 더 있어요. 하다 보니까 매장이 많은 알바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가끔 의도치 않게 너 여기 갈래라고 파견을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저는 어떠냐면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의도치 않게 9to9 알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은 코딩을 못해요. 그냥 자요. 그래가지고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것도 있고 그 외적으로는 또 제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향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외부 활동이 정말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뭐 제가 주도하고 있는 너굴숲이라는 술약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술약수도 그렇고 커피챗 그리고 모여서 각자 이제 공부하거나 작업하는 모임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 막 운영하다 보니까 어쩔 땐 그게 일주일 내내 한 적도 있다 보니까 아예 코드 자체를 짜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었고 내적인 문제는 프로젝트 내적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아시다시피 욕심이 많다 보니까 모르는 것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 소비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타입스크립트도 파이어베이스도 모르다 보니까 공부했는데 이걸 공부하는 시간을 보니까 한 1~2주일이 훅 나가요. 근데 스토리북까지 공부하고 느껴보니까 이거는 이제 개발을 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데 더 집중이 돼가지고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나 이제 프로젝트를 만드시다 보면 분명히 경험하시는 게 되는 것 중 하나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그 상황들이 막 생겨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API를 이용해가지고 카톡을 보내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알림을 보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카카오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제 계정을 카카오 문자를 보내려고 하니까 저랑 친구가 되신 분들한테만 카톡을 보낼 수 있더라고요. 그럼 뭐 알림톡 하지 했는데 알림톡 하려고 하니까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저보고 창업하라는 얘기죠. 네. 야, 창업을 하면서 심지어 이제 창업을 하면 이게 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창업 등록하면 이제 비즈니스 계정 만들어야 되거든요. 비즈니스 계정을 만들면 이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거기서도 알림톡 보내려면 또 에이전시 등록을 해야 돼요. 비용이 또 나가거든 되게.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사장님께 제가 만들다 했지만 사장님께 투자를 받지 않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받지 못하고 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돈을 낼 수는 없잖아요, 차마.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포기했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좀 고민했던 과정들도 좀 있었습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계속 드는 생각인데 사장님이 굉장히 인복이 있으시네요. 그쵸. 취중의 한 이야기를 지키려고 하고 심지어 못하는 거를 공부해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내 업장에서 일까지 하고 파견도 가시고. 네, 굉장합니다. 네. 아닙니다. 제가 아니면 사장님께서, 사장님이 많은 것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회생활, 역시 30대라서. 프로님이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어요. 가게를 먹어버리자. 안 됩니다, 안 돼요. 큰일 났으시네,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얘기는 그 부딪히셨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셨는지, 특히나 저 부족한 점 같은 거 어떻게 하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적인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시다시피 시간적인 부족이 좀 많긴 했어요. 시간 작업하는 데 대한 시간 부족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그 과정은 저는 어쩔 수 없이 부트캠프 때랑 비슷하게 잠을 줄여서라도 좀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렇지만 거의 새벽 3, 4시에 자는 게 일상이에요. 물론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오타쿠기 때문에 밤중에 애니 보면서 게임하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자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시간에 자는 걸 그 시간까지 개발하면 자는데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정말 할 짓이 못 됩니다. 여러분 건강이 제일이에요. 만약에 회사에서 추가 근무나 야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시면 신고는 무조건 고용노동부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외부 활동이 마냥 낭비적인 것만은 아니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커피챗이나 이제 술자리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면서 또 거기서 또 많은 지식들을 얻었어요. 지금 이제 그 채팅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몇 분은 이제 같이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이드 프로젝트나 아니면 개인 프로젝트 하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고충들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당신도 그랬구나. 저도 그랬어요. 엠브 커밋하셨어요. 저도 엠브 커밋한 적 있어요. 저 연대감이 생겨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개인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또 친해지신 분들 덕분에 SNS에서도 이렇게 많이 알게 됐고, 그 덕분에 이제 질의응답도 많이 오고 가면서 많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저는 그래서 약간 챗GPT가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저는 챗GPT를 활용을 좀 되게 덜 했고, 오히려 챗트위터라고, SNS, 트위터로 문제를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답변을 달아주십니다. 네, 다들, 그래서 트위터에서 제가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거기서 답변을 다 달아주기 때문에 그 덕분에 되게 많은 좀 도움을 받고 해결했던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거 외적으로도 제일 중요한 거,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다 보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도메인 지식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프로그래밍에서 아직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는 저는 아직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현장에서 직접 겪어보면서 피부로 느끼는 과정도 되면 도메인 지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피부로 맞닿은 걸 느끼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 실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방향성이 되게 다를 수 있다는 걸 많이 느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기획의도에 맞지 않았던 케이스들이 있는데, 대기 기록판에 적혀있는 번호를 읽고 전화를 하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 API 써서 이제 그쪽으로 기획 의도를 잡았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걸 고려해서 그러면 번호라도 헷갈리지 않으시게 번호라도 이게 전화라도 편하게 거실 수 있도록 전화 버튼을 만들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매장 특징상 또 대기하시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어디서는 근처에 카페가 많아가지고 카페에 앉아서 대기하시다가 전화 오시면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디는 근처에 다 카페가 없다 보니까 그냥 앞에 다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다리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사이트들이 추후에 제가 이 프로젝트를 업데이트할 때
다음에 또 더 좋은 개선을 할 때 그런 고민점이나 화정성을 좀 더 제공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점으로 이제 내적인 부분, 프로젝트 내적인 부분에서는 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그걸 다 줄여버리고 기술 스택을 다시 재정비했어요. 일단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스택 선정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먼저 첫 번째, 이걸 꼭 알고 해야 개발되는 것들. 그래서 타입스크립트와 파이어베이스도 이제 파이어스토어, 어스, 스토리지 같은 게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써먹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스스로한테 도전해볼 수 있는 과제가 필요한가? 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이제 서버 상태 관리를 알고 싶기 때문에 리액트 쿼리를 한번 써보긴 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CSS의 그 UI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차크라 UI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이 스펙이 이제 지금 런칭했으니까 개선 사항으로 가도 되는 것들은 좀 나중에 하려고 해가지고 미뤘던 게 테스트 코드, 제스트나 아니면 스토리브, 뭐 넥스트.js가 요즘에 다시 흥하게 됐죠. CRA가 버려지고 CNA가 뜨면서 그래서 그런 넥스트.js의 이제 마이그레이션 등 이런 작업들이 추후에 스펙으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작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저는 이제 QA를 좀 진행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테스트를 이제 진행하면서 부족한 점이 없는지 재확인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배포 전에, 배포 후에, 그리고 사이트 오픈 후에도 이거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배치된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 배치된 페이지를 보면서 그것만 일단 그 화면 보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케이스를 엑셀로 테스트 시트를 만들어요. 그걸 만들어서 그 테스트 시트를 참고하면서 테스트를 계속 진행을 해요. 그래서 잘 되는 거면 통과, 안 되는 거면 실패 처리해가지고 문제점을 적어놓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이슈나 그런 걸 GitHub에 이슈나 이런 걸 등록해가지고 작업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반복된 부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테스트를 하다 보면 반복된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테스트 코드를 자동화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금 고려화 작업 중에 있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테스트가 똑같은 내용을 계속 하다 보면 분명히 보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냥 테스트 시트에 있는 내용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계속 다 두드려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이 QA라는 과정이 왜 중요한지를 좀 깨닫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앞서 이제 그 민철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이제 요청님께서도 가끔씩 저의 그걸 RT를 하시지만 매주 사실 제가 이제 회고를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좀 1주차, 2주차가 좀 밀리긴 했는데 네, 회고를 발생하면서 이제 제가 발생한 문제점이나 아니면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걸 작성할 당시에는 저는 이게 최선이라 생각했던 것들을 작성하게 돼요. 나중에 보면 제가 실력과 지식이 쌓이다 보면 이 최선보다 더한 최선으로 발견된, 이거보다 좋은 케이스가 있네? 라면서 더한 최선으로 개선할 점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과 있고, 또 회고는 분명히 저한테도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제가 꾸준하게 노력해온 그런 증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게을리지 않은 제 자신을 되기 위한 첫걸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언젠가 이런 비슷한 작업들을 할 때 분명히 문제 해결에 대한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작업들이 문제 해결하는 과정들을 이제 엎혀진 없다 보니까 이력서에 이게 과연 쓸 내용이 있을지 그걸 좀 걱정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는 프로젝트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을 지금 계속 이렇게 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준희님이 이 얘기를 들으시다가 TDD라고 그 Q&A 들으시면 TDD를 쓰셨는데 제 생각에 너구리님에게 TDD는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그 트위터 주도 개발 네. 그리고 테스트 주도 개발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너구리님과 지금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 예전에 그 커피챗 할 때도 좀 느꼈지만 이번에 확실히 많이 느껴지는 거는 지금 너구리님은 취준생이죠, 그죠? 웹 FE 네. 취준생인데 되게 오래간만에 함께 일해보고 싶으신 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으시고 바라보는 시야가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 액션 어떤 그 행동을 할 때의 의사결정 과정들이 굉장히 나이스해요. 그래서 근거도 있고 왜 이렇게 했는지도 있고 그 회고를 여러분들 안 읽어보셨으면 네, 너구리님 회고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너구리님이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과 달리 회고에서 굉장한 진심이 있어요. 그래서 네, 네, 쿵푸어슬님이 데모 페이지가 있을까요? 물어보시는데 요거 링크 네. 드려도 될까요? 링크를 제가 이따가 같이 올리겠습니다. 네, 이따 주신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되게 그 같이 일해보고 싶은 느낌이 많이
받았고 이 얘기가 왜 제가 왜 이 얘기를 좀 부끄럽지만 드리냐면 대개 회사가 총알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총구에다 넣고 쏴버리면 그러니까 발사되고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지 총구 같은 인간들은 사실 많이 없어요. 지금 하시는 거 보면 내게 맡겨진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 듣는 분 중에서 지금 우리 회사에 채용 중이면 너구리님을 적극적으로 영입하세요. 이렇게까지 적극적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분들을 정말 귀합니다. 정말 잘 없어요. 저도 몇 분 못 봤어요. 몇 분 못 봐서 드리는 얘기니까. 감사합니다. 취준생이 아니고 이제 취직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화면을 못 보시지만 엄청나게 지금 부끄러워하고 계신데 제가 스타트업을 지금 하시는 분들을 알고 계시면 그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릴 것 같은데 제가 또 그쪽에서 떠난 지가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회사에 가셔가지고 되게 많이 그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발표 영상을 그냥 보여주세요. 이 사람 면접 보기 전에 이거 보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부끄러워하시면서 목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 약속된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프로젝트를 런칭하셨잖아요. 그죠? 네네. 런칭 과정에서 있었던 그 에피소드도 재밌어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사실 런칭이 원래는 12주차, 그러니까 저번 주였죠? 예, 하려 했었는데 런칭이 3주나 늘었어요. 이 과정이 좀 약간 왈가왈부가 많긴 했는데 원래는 이 런칭을 하려고 했던 테스트 매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런칭했던 매장은 이제 메인 매장이었는데 그 메인 매장이 아니라 원래는 상일동에 있는 매장에서 원래 테스트 런칭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프리리즈를 진행하려 했었는데 이제 막상 제가 이제 그때 사장님하고 맨날 만날 때는 알바대 사장님이었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사장님한테 제 프로젝트를 영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내가 이걸 만든 사람이다. 그래서 영업사원이다. 엔지니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자세로 가가지고 사장님께 설득을 진행했어요. 아, 사장님, 이거는 이런 거고요. 네. 이 프로젝트 보여드리면서 이거는 이렇게 작동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으세요. 라고 했는데 사장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사장님께서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주세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의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매장 앞에 태블릿을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기 입장과 관련해서 매장마다 그게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장 앞에 여기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찾아냈던 그 테스트 매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었어요. 거기는 손님들이 다 앞에서 대기하시는 매장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매장 앞에 차라리 태블릿을 넣어가지고 포스에서 입장 호출을 누르면 태블릿에서 이제 TTS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입장하라고 좀 안내했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리고 또 제품을 쓰는 사람이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뭐 매뉴얼이나 가이드를 만들어 달라라든가 또 사람들도 매장 페이지를 지그찾기 해놓으면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것들 얘기하세요. 심지어 이제 이게 단순히 클라이언트 입장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개발자한테도 되게 영감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마지막 같은 경우는 특히 어뷰징이 가능한 부분들을 제가 제안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의견 주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되게 고객과 담당자 및 이제 클라이언트인 고객 사장님과 또 담당자 및 영업사원인 저로서 질의응답 경험이나 아니면 의견 청취 등 이런 걸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프로젝트에 대한 향후 개발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주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안 그래도 지금 런칭하면서 얘기 들었기가 왔거든요. 어떤 얘기가 났냐면 그 대기 등록이 됐으면 핸드폰으로 푸시 알람이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쉽게도 저희 프로젝트는 PWA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파이어베이스는 아시다시피 그 파이어베이스 클라우드 메시징이 있잖아요. 저는 PWA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프로젝트 하면서. 근데 이런 의견도 듣다 보니까 좀 많은 이런 핑퐁이 된다는 게 되게 좀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게 약간 저거 같아요. 그 미생 혹시 보셨어요, 너구리님? 너 미생 네, 임시완님 때문에 보려고 나갔다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서 컨텐츠를 옛날에 가져왔는데 거기에 인상적인 대사가 있어요. 역시 현장이지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그 드라마에선 사무실도 중요하고 현장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프로그래밍 할 때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개밥 먹기 얘기를 내가 만든 프로덕을 직접 사용해보고 하는 것들 얘기 나오는데 되게 현장에 되게 강하신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현장에 굉장히 강하신 스타일입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되게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재밌었고 그리고 그 최근에 트위터에서 그 얘기 나누시는 거 봤어요. 그 매장 그 등록하는 페이지를 즐겨찾기 해놓고 계속 들어오면 어떡하지를 이제 그 트위터에서 티키타카 하는 걸 봤는데 그 조언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시니어 분들이 와서 조언을 해주시는데 저도 좀 당황했어요. 그래서 저도 팔로우하고 계신 그 유명한 그 분들인데 막 질문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고 그 너구리님의 인싸력 영향 아닙니다. 느꼈고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왔어요. 근데 이거 끝나고서 질문 답변도 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 긴 시간을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누군가 이제 토이 프로젝트를 새로 한다고 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조금 차분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그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신다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하다 보니까 불편하네?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이게 없네? 차라리 내가 해볼까? 하는 것들이 있으시면 그걸 바로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그걸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불편한 애가 갑자기 점점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더 이상 저한테는 불편한 환경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게 느껴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미 다 있어요. 테이블링, 예서, 뭐 이런 레포트가 되게 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미 다 나와 있는 거라고 해서라도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안 쓰는 이유가 다 다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께 여쭤봤어요. 사장님, 저희도 예서나 이런 것들 설치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이 월 내는 비용이 생각보다 되게 좀 세더라고요. 생각했던 거. 태블릿 대여부터 해가지고 알림톡까지 뭐 내는 비용이 해가지고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그 케이스를 파고든 케이스였어요. 그렇게 안 쓰면 내가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제 있어도 만약에 쓸 수 없으면 그걸 차라리 내가 만든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일상에서 여기서 끼어들면 이거 되게 좋은 포인트거든요. 이게 저가 항공사 같은 마인드예요. 되게 고가의 비행기들이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실제 사용자들의 불편점은 그 포인트에서 포인트를 빨리 이동하는 거지 맛있는 식사를 먹는 건 아니잖아 라고 같은 것처럼 되게 생각보다 사장님들이 뭐 굉장히 부자인 것 같지만 조물주보다는 사실 그 가지고 있는 그 뭐라고 했냐 돈의 여력이 좀 적으셔서 어떤 걸 도입하시는데 되게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너구리님이 좋은 대안을 가지신 것 같아요. 좋은 대안을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로무루님이 진짜 멋지게 표현해 주셨는데 꼬아서 내가 한다는 마인드. 그리고 그 너구리님께 가장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얘기는 회식 가서 기억 잃지 않기 같은 거를. 네. 술 마시고 이제 잃지 않기. 근데 여러분, 네. 이거는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이야기들 계속 또 이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일상이잖아요. 일상인데 일상에 찾기 힘들다면 지금 저처럼 이제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외부 활동하시면서 또는 취미 등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보통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뭔가를 도전하거나 하는 그런 경험들이 분명하게 불편함이 한 가지 정도는 동반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경험을 토대로 이게 불편하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그걸 한번 개선해 보려는 데에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게 되게 좋은 방향일 것 같고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도 되게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해요. 여담이지만 저는 이제 다음 프로젝트를 이제 지금 현재 프로젝트를 계산하면 다음 프로젝트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다음 프로젝트는 제가 좋아하는 이제 아이돌 오타쿠 게임의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를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벌써부터 누가 스타를 막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오타쿠 게임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를 만드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프로젝트 하는데 강박관념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제목에서 적어놨던 그 개인 프로젝트, 슬로우한 개인 프로젝트 라이브라 했잖아요. 레이프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원래는 제가 이 프로젝트를 기한을 정하고 하려고 했다가 기한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간이 계속 이렇게 미뤄지게 됐죠. 그래도 결국 완성이 됐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마감 기한을 설정하고 막 빡빡하게 개발 목표를 잡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분들이 혹시 그게 본인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으시는지 좀 그걸 여쭤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 프로젝트는. 만약에 회사에서 하시는 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 스프린트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거는 이제 열심히 파이팅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그래가지고 재밌고 즐겁게라는 마음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무언가가 또 잘못되면 이게 하나라도 수가 틀리는 순간부터는 이제 만드는 사람 퍼포먼스가 다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늦더라도 좋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한 없이 진행했거든요. 완성을 한다는 그냥 우선 완성을 하자라는 목표로 그냥 꾸준히 정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한 잡지 않으시고. 완성이 되시면 그건 분명히 본인에게 큰 무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데 강박관념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큰 욕심을 부리다가 그러니까 대탐대실이에요. 크게 잃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부트캠프 진행하던 당시에 많이 생각했던 것들이, 사람들이 다 그래요. 부트캠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들 만들고 싶어 라고 하는데,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프로젝트 런칭 후에 한 달 이상 지속된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별로. 그래가지고 결국 이게 포폴용으로 저작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거든요. 저는 그래서 적절하게 쓰셨던 그런 것들과 익숙한 것들로 되게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새로운 것과 인기 있는 것만 추구해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막 새로운 거 공부하는 그 시간이 하다 보니까 프로젝트 진도가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그러니까 제가 아키텍처 그거 가르듯이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을 좀 구분하시고, 나중에 해도 되는 것들이 나중에 나오시면 이거는 또 나중에 만든 뒤에 계산하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이야기를 생겨날 거거든요. 그건 또 분명히 또 블록거리가 될 거고 본인이 또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분간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사람이 쓰길 바라기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꾸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 사람이 꾸준히 쓰다 보면 지속적인 피드백과 개선이 가능하거든요. 결과적으로 피드백이 들어오기 때문에. 개발자의 본질은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코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프로젝트를 만드는 건 개발자가 맞는데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건 저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개발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의 시점이 아니라 이용자의 시점에서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용자에 따라서 기획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아예 쓰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개발자의 시점에서는 이걸 쓰겠지라고 기획을 해봤는데 이용자 시점에서는 그게 또 아니에요. 안 쓰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 경우. 그래서 추론만으로 이게 좋다고 만들어버리지 마시고, 어쩌면 이제 이 추론만으로 이게 좋다, 이거 쓰다 라고 하는 행위가 어떻게 보면 그게 이용자들이 안 쓰기 때문에 이용자들을 되게 기만하는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어떤 프로젝트를 만드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람들을 되게 꾸준하게 관찰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직접 그 현장에서 한 번 정도 일해보시면서 그걸 한번 체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만드실 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깨달으시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영감을 가져가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잠깐만 조금만 더 키포인트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아까 한 분이 그 술 마시고 입 벌리지 말려고 했는데, 네, 약간 이거에 약간 연관되는 얘기긴 한데, 그러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추진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이제 요청님하고도 저랑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내가 일을 못 벌릴 것 같다. 내가 뭐 계속 말만 하고 흐지부지 될 것 같다. 그러면 일을 벌리세요, 여러분. 일을 벌리셔야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는 술 마시고 이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왔잖아요. 때문에 무엇이든 좋아요. 일단은 못할 것 같다. 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저지르고 보세요. 저지르고 보시는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때문에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면서 앞으로 좀 더 즐겁고 재밌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얘기 들으시면서 이제 뭐 질문들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그 가벼운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사장님이 보답으로 술 많이 사주신다고 약속하셨나요? 콩푸어슬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그런 건 없었고요. 근데 사장님께서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사실 사장님께서 이런 거 이제 되게 간단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그게 프로젝트 규모가 좀 크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그 사업자 등록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해가지고 좀 네 용돈벌이 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른 데서는 월 이렇게 되니까 너는 연 10만 원씩 이런 받아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물론 좋긴 한데 알다시피 사업자 등록하면 저 세금 혜택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사업자 그냥 그 개인 그 만족감으로서 놔두기로 했습니다. 아, 네네. 좀 그 현실적인 질문이 왔는데 일 벌린다는 게 뭔가 동기부여를 준다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유노바님이 해주셨는데 네, 동기부여 맞아요. 해주시는 뭐 그런 건가요? 그 트위터에 뭐 알리거나 뭐 주변에 알리거나 이런 건가요? 그쵸.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가 약간 양날의 검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거를 꼭 하는 게 좋은 게 어쨌든 간에 말에는 분명한 책임감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누가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 증인이 됐다는 증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다고 했다면 내가 이걸 해야지 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좀 그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들을 하면서 통보하고 다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걸 사람들한테 제가 이걸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니까 그게 좋든 싫든 간에 동기부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저질러 버렸네 어쩔 수 없지 해야지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게 의지박약이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로무루님이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어떤 일을 할 건지 알리고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동기부여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요거 좀 추천드리거든요. 블로그나 뭐 트위터 이런 거에다가 일단 올리세요. 저만 해도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저희 아내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나 이거 하기로 했어. 그럼 한 번씩 물어봐줘요. 너 그거 한다 그러지 않았니? 뭐 이런 거. 큰 도움이 됩니다. 노바님이 주변 사람들한테 들은 다른 동기부여 예시들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 해주셨네요. 요 답변을 지금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고 계시는 동안에 제가 생각난 거를 잠깐 얘기해드리면 그 너굴님이 뭔가 그 지금 새로운 거 만드시려고 하잖아요. 네, 본인의 그 덕력을 사용해서 그 혹시나 채용과 관련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너굴님이 이걸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남겨두지 마시고 회사를 데리고 가세요. 너굴님을 빠르게. 이분을 그 저점 매수가 진짜 최고의 방법입니다. 등급표가 없을 때 저점에서 주어야 돼요. 그래서 네, 강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하시면서 노바님 질문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한테는 다른 동기부여 예시가 있을까요?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은 아니고 좀 팀 단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팀 단위로 가야 된다는 게 개인이 했을 때는 어쨌든 개인의 그런 성취감, 노력감 그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돼야 가능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내 개인의 하다 보면 분명히 어떻게 보면 한계에 도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팀 단위로 가셔가지고 팀 단위로 하면 이제 좋든 싫든 간에 다른 사람들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힘들거나 뭐라 했을 때 개인 프로젝트와 다르게 팀 프로젝트는 옆에서 많이 으쌰으쌰 해줘요. 포기하지 말자 으쌰으쌰 해줘요.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거. 저는 첫 번째 다른 동기부여로서는 이제 팀을 만들어라. 그래서 팀 사이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같이 가라. 라는 걸 첫 번째로 제안 드리고 싶고요. 물론 그게 이제 팀이 아니어도 개인으로도 가능은 해요. 근데 개인으로 가능은 한데 다른 동기부여로서는 저처럼 뭔가 대탐 대실 하지 마시고 저처럼 큰 목표 잡다가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망하겠네 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네 소탐소득을 하셔가지고 작은 목표부터 차근차근 이게 부셔나간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의외로 그 작은 결과를 만드시는 것들, 작은 결과를 빨리빨리 이제 처리해 나가시는 것들이 되게 은근히 쾌감이 좀 크거든요. 동기부여도 그게 꽤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작은 목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설정하시면서
하나하나 푸셔가시면서 하는 것도 그게 또 나중에 또 보시면 와 내가 이만큼 했네라는 게 또 보여요. 그게 되게 작아 보여도 나중에 가서 엄청 다 커 보이거든요.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시면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동기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를 일단은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약간 등산 같은 것 같아요. 그 맞아요. 정상을 가시고 싶은데 한 번에 정상만 보고 가면 저거 언제 가나 싶지만 그 중간중간에 그 작은 포인트들 있잖아요. 저기 예를 들면 무슨 뭐 호수라네. 강이 있는 곳 뭐 아니면 바위가 있는 곳까지 먼저 가고 그래서 거기서 한번 경치 보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시면 뭐 굉장히 높은 산도 한 걸음 한 걸음이 계속 쌓여가지고 거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네,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작은 성공을 여러 번 맛보는 거. 예를 들면 운동을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면 처음부터 대탐대실은 내가 시작부터 내가 그거 한다. 뭐라고 되죠? 되게 많이 살을 뺄 거야. 하루에 900칼로리만 먹을 거야. 이런 엄청 대탐대실 하지 마시고 시작에서는 뭐 그거 있죠. 네, 헬스장 가서 샤워를 하고 오겠다 정도의 작은 목표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채팅은 아주 훈훈합니다. 지금 헬로우조 예스님이 인턴 뽑으면 당장 불러야지. 그리고 서린님은 이런 아이디어 주셨네요. 개인 프로젝트 진행도나 문제 상황을 공유하면서 각자 얘기하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근데 이건 좋네요. 서린님 이런 모임을 직접 개최하셔도 좋을 것 같고 너굴님이 이걸 진행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되게 좋네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 약간 그거잖아요. 그 미국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나는 누구입니다 얘기하고 저는 이런 그 고민이 있어요. 이런 얘기하는 그 좋은 자리일 것 같아요. 그리고 로무루님이 기능 작은 거라고 생각하고 무시했다가 내가 더 작다는 걸 알게 되는 건 금방이더라고요. 아 그쵸. 예, 우리는 작고 소중하니까 잘 많이 아껴야 됩니다. 너구리님 혹시 사이트 같은 거나 뭐 더 보여주실 거 있으면 좀 더 주실까요? 지금 다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뭔가 구경하실 거리를 주시면 또 신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닭이 피할 시간이 이제 왔을 것 같아서 네, 일단은 자 먼저 저희 블로그랑 깃허브를 한번 공유를 드릴게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봐주시면 감사하고 또 아까 프로젝트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셨던 분이 있으세요. 프로젝트 레포도 한번 공유를 드릴게요. 프로젝트 레포 공유 드리고 프로젝트 레포도 레포지만 개인적으로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저는 다들 프로젝트 운영을 하실 때마다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협업관리 툴 같은 것들 많이 사용하실 거고 어떤 분은 뭐 지라를 사용하시거나 어떤 분은 또 트렐로 사용하시고 되게 그렇거든요. 저는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깃허브에 프로젝트라는 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프로젝트 툴을 이용해서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일정을 개발했는데 개발 현황 같은 경우 이제 볼 수 있도록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보시면 제가 어떤 식으로 개발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걸 개발하고 있고 현재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구경하실 수 있고요. 또 프로젝트 링크가 궁금하셨다고 하셨는데 일단 말씀드리자면 제 프로젝트는 B2B 프로젝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메인만 드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지금 테스트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관리자랑 그런 것도 다 한번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한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체험 계정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이 메인 화면만 만족해서 주겠고 다른 것도 나중에 준비가 되면 한번 저희 레포 그 리드미에다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제 트위터 계정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진정한 인싸라면 아닙니다. 인싸이고요. 공개로 좋습니다. 트위터 계정인데 혹시 지금 뭐 유튜브에서도 대화하시는 거지만 나중에 또 뭔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편하시게 DM이나 아니면 멘션을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좀 별개로 조금만 더 PR 시간 좀 하자면 여러분 이제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실 술자리 모임을 자주 운영을 하고 있어요. IT 업계 분들, 그러니까 뭐 디자인들, 개발자이시든 비개발자이시든 간에 제가 이제 그거와 상관없이 되게
좀 편하게 술을 마실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너구리숲이 모여봐요 너구리숲이라는 그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제가 가끔씩 트위터에 공지를 올리는데 그때 한번 기회 되시면 한 번씩 참여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요청님도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술을 진짜 못해요. 그 되게 진짜 별로 안 먹는데 그 캠핑 아유. 가서 맥주 한 캔 정도 먹는 수준의 술을 마시는데 제가 그 자리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네, 아내님께 허락을 받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저희 술자리 저희 술 권유하는 하는 아니고요. 네. 뭐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또 음모로 또 이 사람 술 또 먹이려고 한다 뭐 이렇게 음모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선동과 날조에 여러분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 이야기들 많이 나누셨는데 어떻게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거든요, 지금. 네,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너굴님이 너굴님이라고 하면 안 되지. 너구리님이 상당한 인싸셔가지고 너구리님의 트위터를 구경하는 것만으로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트위터 사용법을 너구리님을 통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이렇게 리트윗을 많이 한다고? 이것이 바로 인싸의 삶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많은 것들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 취준생 아니고 취직을 너구리님을 빨리 데리고 가셔라. 저점 지금이 완전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좋은 타이밍이다. 그래서 그 본인에게 그 인사권이 없으시면 사장님한테 슬쩍 그 너구리님 영상을 제가 잘라서 올려놓을 거예요. 그걸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이 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구리님 혹시 뭐 더 해주고 싶은 얘기 뭐 마지막으로 있을까요? 아니요, 저 말씀드릴 건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혹시 그 이력서 같은 링크도 올려도 되나요? 그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이력서 링크를 보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좀 이렇게까지 다 공개하기는 좀 그래라고 하면 그 DM 오는 분들한테 보여주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셔도 될 것 같은데 공개하시는 게 어렵지 않으시면 공개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언제나 열려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거 참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커리어 관련된 서비스로 작성을 하긴 했는데 그거를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저점 매수. 네. 그리고 여러분 저를 데려가시는 지금 기회입니다. 뷰 2명, 리액트 1명이라고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헬로우 JS님이 물 들어올 때 진짜 물 들어올 때 너무 좋아야 돼요, 여러분.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네, 이렇게 했고요. 링크 올렸습니다. 로모로님이 물 들어올 때 모터로 젓는 너굴맨이라고. 모터가 아니라 거의 그냥 저 뭐라고 해야 되나 저거. 거의 40노트 이상으로 달려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조조의 기미한 모험에 그거 뭐 있잖아요. 그 단어, 그 로드롤러라고 그거. 그님이 이런 질문 해주셨습니다. 집 근처 회사에 알러지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집 근처 회사요. 매우 감독자죠. 그렇습니다. 제가 투루님 회사를 저번에 한번 살짝 이야기하다가 알게 됐어요. 투루님 회사가 저희 집에서 5분 거리더라고요. 진짜 조용해서 정말 빨대 꽂아야 됩니다. 자넨 오늘 야근일세 이러고 택시비는 안 줘도 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충분하죠. 회사에서 자고 됩니다. 야근에 이미 익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니요,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네, 집에 가서 잠을 주무시고요.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잠을. 맞습니다. 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집중근접이 너무 가까운 건 진짜 좋네요. 네, 너무 좋고. 네. 투루님 지금 그 채팅창에서 비딩이 붙었는데 풍년님이 얘기하신 김에 저도 떠리로 데리고 가달라고 얘기하시는 풍년님이 계십니다. 네,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네, 제가 너무 지금 너굴님을 오래 잡고 있는 것 같아서 너굴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너굴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닙니다. 네네. 제가 영상은 잘라가지고 빠르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좋은 자리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제가 너굴님이랑 커피챗을 한 적이 있는데요. 두 번째 커피챗을 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커피챗을 한 것 같은 느낌. 제가 커피챗 잘 안 나가는데 너굴님한테 그때도 홀려가지고 얘기를 굉장히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도 홀려가지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아직까지 남아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왜 남아 계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또 남아 계시니까 남아 계신 분들한테 특전을 2가지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 작은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채팅창으로 제가 만든 강의 쿠폰을 그 8만 원짜리입니다. 네. 8만 원 쿠폰 보내드리고요. 이거 어디서 써야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링크도 같이 달아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보시고 여러분들이 안 쓰셔도 주변에다가 알려주세요. 이 쿠폰 한 20개 들어있습니다. 네. 요거 제가 채팅창에 올려드린 거 요걸로 쿠폰 코드 쓰시면 인프런 들어가서 쓰시면 강의를 보실 수 있고요. 흔치 않습니다. 제 블로그에 맨날 올라가 있는 건 6만 원짜리 쿠폰인데 오늘 특별히 너굴님이 오신 덕분에 8만 원짜리 쿠폰을 쓸 수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추첨을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 게임의 주요한 특징은 잠자고 있는 그 퀸 여왕들을 깨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왕 카드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왕 카드를 가지고 마지막 추첨을 해볼게요. 여왕 카드의 주요한 특징은 번호가 몇 개 없습니다. 네, 여러분이 찍어야 될 번호가 10번 그리고 여기 10번 카드 그리고 5번 5번 카드 그리고 15점짜리 카드 그리고 20점짜리 카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점, 10점, 15점, 20점 이렇게 카드만 존재해요. 지금 선택지가 4개밖에 되지 않죠? 4가지 중에 마음에 드는 숫자를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럼 제가 카드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앞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뽑아서 다시 또 배민 선물하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당첨됐다고 해서 내가 발표자라고 해서 빼지 마시고 써보세요. 네, 늦은 시간까지 이 귀한 시간에 와서 들어주고 계신데 작은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제가 뭐 큰 거 도움은 못 드리고 배민 주문하실 때 배달비 정도는 쓰실 수 있습니다. 배달비 정도는 5,000원이면 배달비 되죠, 그죠? 그런 작은 재미를 느끼실 수 있다. 지금 이 시간에 치킨 시키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배달비 누가 내놔주면 너무 기분 좋기 때문에 이제 많이 쓰셨죠, 그죠? 20, 15, 5, 15 뚝심 있게 또 5, 10 많습니다. 이번에 다 쓰신 것 같으니까 이제 추첨을 해볼게요. 네, 너구리님 쓰셨나요? 너구리님도 써보세요. 네. 안 쓰신대요. 역시 대인배다. 나는 서비스로 돈을 벌 건데 이런 5,000원짜리 필요하지 않다. 대인배 너구리님의 큰 마음을 제가 모르고 잘못 떠들었다. 네, 심심한 사과의 말씀 올려드리면서 그쵸? 네, 이미 다 챙기셨죠? 자, 뽑아보겠습니다. 여기 카드 있고요. 제가 보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뿅 하고 뽑을게요. 요 카드는 뭐냐? 15입니다. 15 보이시죠? 이 무슨 퀸인가? 팬케이크 퀸입니다. 팬케이크 퀸 15번. 15번은 누가 하셨냐면 헬로우 JS님, 로무루님, 그리고 민철님, 유노바님 4분이시죠? 유노바님, 김밀철님, 로무루님, 헬로우 JS님까지 똑같습니다. 네, 똑같아요. 저한테 totuworld@gmail.com 제가 이메일 주소 올려놨거든요. 그쪽으로 나 당첨된 사람이다. 선물하기를 지금 보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되도록이면 이메일을 너무 늦게 보내시면 제가 또 한 번에 구매가 조금 힘들어가지고 되도록이면은 10시가 되기 전에 조심스럽게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주 늦게 왔다고 다 무시하진 않으니까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늦은 시간까지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발표자분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함께 들어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덕분에 저도 너무 재밌었고요. 로무루님이 사실 설명 못 들어서 아무거나 따라쳤는데 됐다고 너무 좋아하시는데 축하드리고요. 채팅 참여량이 굉장히 많으셨기 때문에 네, 재밌으셨으면 됐습니다. 네, 오늘은 라이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달에는 어떤 주제로 할지는 못 정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이런 발표석은 안 할 것 같고 그냥 초대석을 할 것 같습니다. 몇 분 모셔가지고 여기 토이 프로젝트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좀 들을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땡땡땡이 되었는가 주제도 사실 다들 좋아하셔서 혹시 그것 관련해서도 내가 발표하고 싶어. 내가 너구리님 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강한 동기부여가 생기셨다면 네, 이메일로 또 지원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발표자로 섭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 오프닝이라는 엔딩 노래를 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